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학, 화학연력학과 반응특도론 제6강 연력학 제2법칙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에서는 제3장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변화는 화학적 변화가 됐던 물리적 변화가 됐던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변화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일어나는지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6강과 7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6강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인 첫 번째 절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엔트로피의 성질들을 2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3, 4, 5절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연계에서는 열의 경우를 보면 열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을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퍼나르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는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즉 열의 경우에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만 흐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것은 느리게 흐릅니다. 느리게 변화가 되는데 이런 자발적인 변화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다루는 것이 되겠어요. 자발적 변화와 비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spontaneous change라고, 영어로는 spontaneous change라고 하고, 이 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밖에서 아무런 일을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가 자발적 변화이고, 비자발적 변화는 non-spontaneous change로 자발적 변화의 역과정을 비자발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일을 해줄 때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확산을 보면 두 비커를 마주 붙여서 가운데 코크를 장치하고 왼쪽 한쪽에만 기체가 들어있던 것을 코크를 열어주면 그냥 놔둬도 자발적으로 양쪽 비커로 기체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쪽에 다 들어있던 이런 기체를 코크를 열어주면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는 양쪽에 퍼져 있던 기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 기체들을 왼쪽 편으로 밀어 넣을 때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이 일을 해주어야만 기체 확산의 경우는 퍼져 있던 것이 한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하고, 한쪽에 보다 작은 영역에 있던 것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하고, 반대로 이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양쪽에 퍼져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이렇게 된 것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의 경우에도 보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반면에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가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차가운 곳에 있던 열을 뜨거운 곳으로 퍼날라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자발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무질서도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 기호로는 S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양적으로 다루는 척도이고, 그것의 정의는 현 상태에 의존하는, 이 무질서도는 현 상태에 의존하는 상태함수인데, 왜 이것이 상태함수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카르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고, 일단 엔트로피는 상태함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의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지금 열량을, 우리 열의 경우에 보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를 통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그 양은, 열량은 온도에 따라서 그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 전체 열량을 온도로 나눠준 것, 그렇게 되면 단위 온도당 이동한 열량이 나오겠죠. 이때 가역 과정 중에서 이동한 열량을, 이것을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정의하고, 이것으로 엔트로피의 양을 측정합니다. 즉, 단위 온도당 가역 과정에서 이동한 열량, 그것을 엔트로피의 변화량으로 정의해서 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질서도가 얼마만큼 커지고 작아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겠어요. 이때 Q 리버스블은 가역적으로 공급되는 열량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은 초기 상태에서 낮은 상태함수니까 초기 상태에서 낮은 상태까지의 T분의 dQ를 전부 더한 값,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적분하면 그것은 T분의 Q 리버시블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질서도가 변화하는 것, 자발적인 과정을 다루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인 변화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앞에서 봤던 기체 확산의 경우, 또 열의 이동의 경우,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준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고립계에서 자발적인 변화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립계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도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성질들을 보면, 그러면 무질서도의 척도인 엔트로피는 다른 연력학 함수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상태함수로서의 엔트로피를 보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면 엔트로피 미분값 ds가 완전 미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적분값은 적분 경로에 무관하면 할 때만이 상태함수가 되겠어요. 이게 상태함수의 정의니까요. 상태함수는 미분이 완전 미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분값은 경로에 무관해야 하는 것이 상태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바퀴 돌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즉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 적분값은 0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적분을 순환적분이라고 해요. 그 순환적분을 적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순환적분이라고 표시하고, 그 순환적분 ds를 순환적분한 것이 0이다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엔트로피에 대한 순환적분이 0이어야 한다는 말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이 기호는 닫힌 경로에 대한 순환적분의 기호로 사용합니다. 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 즉 순환적분이 0이다 하는 것은
카르노 순환 과정에 대한 연구로다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카르노 순환을 보면 카르노 순환은 높은 온도의 온도, 그걸 TH라고 표기합시다. 높은 온도 TH의 열원에서 열을 주는 곳에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열을 낮은 온도의 TC의 열원, 이걸 다른 말로는 열수체라고도 하는데요. 그 TC의 열수체에 보내는 이상적인 한 바퀴 도는 이상적인 열기관의 과정을 카르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림이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 TH의 등원선들인데 높은 온도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V값이 늘어나니까 부피 팽창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다시 이 일을 하고 남은 그 열이 온도는 등원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낮은 온도, 즉 등원선 TC인 낮은 온도 지점에 전달을 해주고 그것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즉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V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수축을 하는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을 높은 온도, 열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즉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또 D에서 A로 가는 한 바퀴 도는 그런 순환 과정을 그 과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카르노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의 경우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순환 적분한 값이 0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카르노 순환이에요. 그럼 카르노 순환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번 단계가 되는데 1번 단계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고 같은 온도는 등온으로 유지하면서 가역적으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단계 1은 A에서 B로 가역 등온 팽창하는 과정이고 그 가역 등온 팽창일 때는 온도 고온의 TH 열원에서 이게 일을 하면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을 열량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주는 열량에는 그래서 QH로 표시하면 이 QH만큼 열량을 걔가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델타 S 첫 번째 단계니까 1번이라고 하면 델타 S는 T분의 Q 리버스블이었으니까 그때 T는 고온에서 T라서 TH 분의 그때 들어간 출입한 열량은 QH가 되겠습니까? 델타 S1은 TH분의 QH가 되겠죠. 단계 2는 두 번째 단계는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열량은 출입하지 않고 온도만 B에서 TH에서 TC로 떨어지면서 부피도 일정 부분 팽창을 하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가역적이면서 단열 팽창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열이기 때문에 Q가 델타 S에서 Q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델타 S2는 0이 되겠어요. Q가 0이니까 델타 S2는 0이 되고 다만 온도가 TH에서 TC로 하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보면 단계 3은 C에서 D로 가면서 가역적으로 온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C에서 D로 가역 등은 압축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온도는 TC로 그 TC의 열 수체로부터 싱크라는 뜻이에요. 열을 받는 그쪽에서 C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축을 하면 그만큼의 Q만큼의 열량을 방출해야지만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단열 과정에서 팽창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등온을 유지하려면 QC만큼의 열량을 방출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세 번째 단계에서의 델타 S값, 델타 S3는 또 앞에 델타 Sn 정의해 가지고 TC분의 QC가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단계 D에서 A로 가는 과정인데,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열을 출입을 막아놓고 가역적으로 압축을 시키는, 부피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가역적으로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단열시켜 놨기 때문에 Q가 0이고 또 Q가 0이니까 델타 S, 네 번째 단계의 델타 S4는 0이 되겠죠. 다만 온도가 TC에서 TH로 상승하는 과정이 단계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S1 더하기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 더하기 델타 S 더하기 델타 S4 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 델타 S2와 델타 S4는 0이기 때문에 델타 S1과 델타 S3가 남아서 델타 S1은 TH분의 QH고 델타 S3는 TC분의 QC였기 때문에 전체 델타 S는 TH분의 QH 플러스 TC분의 QC가 되겠어요. 그러면 열량과 온도의 관계를 보면 지금 카르노 순환에서 열량과 온도 사이의 관계는 가역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이거였어요. 가역 등온 팽창이니까 전체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서 지금 가역 과정이니까 Q 값은 Q 리버시브로 쓰면 될 테고 이 가해준 열이 가역 등온 팽창이니까 가해준 열이 전부 2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다시피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니까 이것과 이것이 크기가 같다면 전체 델타 U는 0이 되겠죠. 그러면 Q 이게 0이니까 Q 리버시블은 마이너스 W가 될 테고 W는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W니까 Q 리버시블은 nRT ln VI분의 VF가 되겠죠. 그럼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QH는 그러면 QH는 nRT H ln VA분의 VB가 될 테고 QC는 nRT C ln VC분의 VD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단열 과정에서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때는 VITIC는 VFTFC였는데 이거를 첫 번째 과정 AD 과정에 적용하면 VATHC는 VDTCC승이 되겠고 VBTHC는 VCTCC가 되겠죠. 이거를 1번식과 2번식이라고 놓고 이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면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면 THC 지워지고 그 다음에 TCC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VB분의 VA 이퀄 VC분의 VD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QC는 nRT ln VC분의 VD였던 것이 이번엔 VC, VD는 B분의 VB, VA하고 같으니까 요거로 대체해 놓으면 ln VB분의 VA가 되겠고 요 ln VB분의 VA를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nRTC ln VA분의 VB가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QC분의 QH는 nRTH ln VA분의 VB였고 QC는 이거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nRT ln VB분의 VA가 되겠죠. 여기서 NR 지워지고 ln VA분의 VB, ln VA분의 VB가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TC분의 TH가 되겠어요. 그래서 QC분의 QH는 마이너스 TC분의 TH가 된다. 이게 카르노 순환에서 Q와 T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열효율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열효율은 thermal efficiency고 요 E를 따서 E로 표시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 E에 해당되는 것이 영문자 영어 알파벳 E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입실론으로 표시합니다. 고온에서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열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적으로 이일을 했느냐 하는 비율에서 고온에서 흡수된 열이 주위의 한 이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열 효율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입실론은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의 크기 QH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크기 분의 이일을 한 양, 그것의 크기. 그래서 QH의 절대치 분의 W의 절대치로 열 효율을 정의합니다. 그럼 이 W라는 것은 이일을 한 것은 일의 양은 뭐와 같느냐면 델타 Q와 같았어요. 그래서 고온의 열량에서 저온의 열량을 뺀다. 그 차이가 2로 나타나게 되니까 QH의 절대치분의 QH-QC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QH 하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QH분의 QC가 되겠죠. 이게 교재 6.10식입니다. 여기서 이 절대값의 부호를 떼내면 그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부호를 떼내고 앞에 6.8식을 적용하면 1 플러스 QH분의 QC였는데 그것이 아까 QH분의 QC는 뭐가 같았어요? 마이너스 TH분의 TC와 같았죠. 그래서 입실론은 1 마이너스 TH분의 TC가 되겠습니다. 이게 카르노 열 효율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떼어내고 6.11식을 결합하면 1 플러스 QH분의 QC는 1 마이너스 TH분의 TC가 되죠.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1이 지워지고 TH분의 TC 플러스 QH분의 QC 이퀄 0이 되겠죠. 여기에 TC분의 QH를 곱하면 첫 번째 항은 TH분의 TC 곱하기 TC분의 QH, 두 번째 항은 QH분의 QC 곱하기 TC분의 QH가 되겠죠. 그러므로 TC 지워지고 QH 지워져서 남는 것은 TH분의 QH 플러스 TC분의 QC가 되겠어요. 이것이 카르노 순환에서 델타 S였고 이게 0이므로 이 전체가 델타 S는 0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엔트로피 순환적분 DS는 순환적분 T분의 DQ 리버시블이고 DS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0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S는 상태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카르노 열
열기관의 열효율 입실론 이꼴 1-TH분의 TC는 TH분의 TC 요 항의 값이 작을수록 열효율 E는 입실론은 큰 값이 되겠죠. 즉 TH와 TC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효율은 크고, 그 다음에 TH가 TC와 같으면 이게 1이 되니까 입실론은 0이 돼서, 온도가 같을 때는 그 열원과 열수체의 온도가 같으면 열효율이 0이 돼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TC가 0이면, 이게 0이거나 또는 TH가 무한히 크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열기관은 100%, 즉 입실론 이꼴 1인 100%의 열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실론이 0인 것과 입실론이 1인 것은 열수체와 열원이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실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뤄낼 수 없겠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 윌리엄 톰슨이 말한 것은 TH 열원에서 TC의 열수체로 열을 전달하지 않고 순환 과정을 통해서는 주위에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윌리엄 톰슨이 한 말이고, 또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낸 클라우지우스는 일정한 양의 일을 하지 않고는 TC로부터 TH로 열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아래쪽에서 위로 일을 하지 않고 열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클라우지우스가 말로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말로 표현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자발적 변화의 기준을 정리를 했는데, 자발적 변화의 기준, 그 다음에 가역 팽창일은, 클라우디우스의 정리는 자발적 변화의 기준인데, 가역 팽창일을 보면 DW 리버시블의 크기, 우리 앞에서 리버시블한 일이 이리버시블한 일보다 항상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는, 절대값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즉 DW 리버시블은 항상 크거나 같다. DW 이리버시블의 절대값보다 하는 것이 가역 팽창 1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걔가 팽창하면서 주위로 일을 할 때를 보면, 그러면 주위에 일을 하면 DW는 일을 하니까 W는 마이너스 PdV이기 때문에 DW는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갖고, 마찬가지로 이 값이 가장 크니까 DW 리버시블 역시 0보다 작은 값을 갖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DW 리버시블은 이 값이 가장 크고 이 값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본래 음의 값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양의 값이 되겠죠. 이것은 항상 DW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DW에서 마이너스 DW 리버시블을 뺀가, 그 둘 사이의 차이, 그 이일값의 차이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죠. 그러므로 또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고,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가 동일하면, 즉 제자리로 순환해서 돌아오면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항상 같아야 되겠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던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동일해요. 따라서 du는 dq 플러스 dw이고, 이 전체 변화량은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건 비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건, 즉 dq 리버시블 플러스 dw 리버시블이건 상관없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w는 w끼리 모으고 q는 q끼리 모으면 여기 dw 리버시블을 좌변으로 넘기고 dq를 우변으로 넘기면 dw 리버시블은
dq 리버시블 마이너스 dq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dq 리버시블은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항상 dq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 식을 나누기 t하고 t로 나누고 ds는 t분의 dq 리버시블로 정의가 되니까 이것을 대입하면 t로 나누면 t분의 dq 리버시블이 되고 t분의 dq 리버시블이 되고 이것이 정의에 의해서 ds이죠. 그러므로 이 ds는 항상 여기에 1t로 나누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t분의 dq보다. 즉 ds는 항상 t분의 dq보다 크다 하는 것이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이에요. 크거나 같다 하는 것이. 그 같을 때는 언제냐? q가 리버시블한 과정, 가역 과정을 통해서 열량이 출입할 때 그때만 같고 나머지의 경우는 ds는 항상 t분의 dq보다 크다 하는 것이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개가 고립계면, 고립계란 얘기는 단열, 열이 출입하지 않는 경우니까 dq가 0이 돼서 dq가 0이 되기 때문에 ds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어요. 고립계에서 ds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고립계에서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쪽으로만 변화한다. 언제? 자발적인 변화인 경우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 엔탈피와의 관계까지를 보면 연력학 제1법칙하고 연력학 제2법칙을 결합시키면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du는 dq 플러스 dw였고 이 dw는 마이너스 pdv였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어요. 가역 과정에서 dq는 tds니까 정의에서 ds라는 것은 t분의 dq 리버시블이니까 가역 과정에서는 dq 이꼴 요 분모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tds가 되겠죠. 그리고 가역 과정일 때는 항상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하고 일치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PEX는 P가 되겠죠. 그러므로 du는 dt 대신에 tds를 집어넣으면 tds고 그 다음에 이거 PEX는 P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PDV가 되겠죠. 이걸 연력학 기본식 첫 번째 기본식에서 연력학 기본식 1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du는 TDS-PDV다. 그 다음에 엔탈피의 정의를 이용하면 엔탈피의 정의는 H는 U 플러스 PV였기 때문에 DH는 DU 플러스 PV였고 이거 전개하면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엔탈피에서 봤어요. 그러면 요거 DU가 TDS-PDV니까 DU 대신에 TDS-PDV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PDV, -PDV 플러스 PDV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TDS 플러스 VDP가 되겠어요. 그래서 DH는 TDS 플러스 VDP입니다. DU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결합해서 DU를 표현하면 DU라는 것은 TDS-PDV이고 DH라는 것은 TDS 플러스 VDP. 이 TDS는 같고 DU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PDV, DH인 경우는 플러스 VDP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기본식 2입니다. 이 두 식을 엔트로피 DS에 대해서 표현하면 DS는 T분의 1 DU 플러스 PDV이고 또 DS는 T분의 1 DH 마이너스 VDP가 되겠어요. 이것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거는 얼마든지
이것이 연력학 기본식 1과 연력학 기본식 2로부터 쉽게 유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엔트로피의 값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엔트로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절대 엔트로피라는 것이고 그것을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절대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질서 정연한 상태, 그것이 절대 엔트로피가 되고 그 완전히 질서 정연한 상태는 온도로는 절대 온도인 0K, 그리고 그 물질들의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 그거를 완전 결정체라고 하는데 0K에서 완전 결정체일 때 그때는 완전히 질서 정연한 상태니까 그때를 무질서도가 0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질서도가 0이고 그러면 S는 0이다 하는 것이 절대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엔트로피는 T=0K에서 완전 결정의 엔트로피는 0이다 하는 것이 절대 엔트로피의 정의가 되겠고 이것을 연력학에서는 제3법칙이라고 해서 절대 엔트로피에 대한 기준, 그것이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쓰면 모든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절대 0도에서, 즉 0K에서 0이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에요. 이거를 통계 연력적인 기법을 가지고 정의를 하면 엔트로피는 S는 KLNW로 정의가 되고 이때 W는 물질들의 배치 방법의 수입니다. T=0K면서 완전 결정체는 그것이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W=1이 되고 그러면 S는 KLN1이 돼서 이거는 LN1은 0이니까 K0에서 0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S는 통계연력학적으로 정의하면 S는 KLNW이고 이것을 완전 결정체, 즉 연력학 제3법칙을 적용시키면 LN1이 되니까 S가 0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배치 방법의 수가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배치 방법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W는 1보다 큰 값이 되고 그러면 T가 0K보다 높을 때는 그때는 항상 S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절대 0도의 완전 결정체가 절대 0도일 때는 S가 0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상 무질서도가 1보다 큰 값을 갖겠습니다. 0보다 큰 값을 갖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변화와 비자발적 변화. 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아무런 이일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를 자발적 변화라고 하고 이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변화는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만 일어나는 변화가 비자발적 변화이고 이것은 자발적 변화의 역과정이고 이때는 무질서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기호 S로 나타내고 무질서도를 양쪽으로 다루는 척도인데 정의는 이렇게 한다. ds=T분의 dq 리버스로 정의하고 그러므로 전체 과정, 처음부터 나중 상태까지 전체 과정에서 변화한 델타 S 값은 T분의 dq 리버스를 적분해서 구하면 되고 그것은 T분의 q 리버스블이 된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계에서 자발적 변화는 항상 어느 쪽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즉 델타 S가 0보다 큰 값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러므로 자발적 변화가 어느 쪽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은 델타 S 값을 구해서 그것이 0보다 크게 되면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비자발적인 변화다 하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카르노 순환은 결과 순환 적분의 경우에 델타 S는 TH분의 QH 플러스 TC분의 QC가 되고, 그래서 열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QC분의 QH는 마이너스 TC분의 TH와 같다. 열량 변화의 B는 우리는 열량 자체를 구하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연력학적 기본 변수인 온도 T로 나타내주는 마이너스 TC분의 QH가 QC분의 QH와 같다. 이게 카르노 순환에서 Q와 T의 관계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열효율은 추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열량의 크기분의 그로부터 일어난 일의 크기를 열효율이라고 하고, 이 열효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1-TH분의 TC 관계가 있기 때문에 1- 높은 온도에서의 열량 열량에 대한 온도 T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낮은 지역에서의 열 수치에서의 온도 T를 측정해서 그 B를 빼주면 그로부터 우리는 열효율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경우 순환 적분을 하면 엔트로피는 그 순환 적분 값이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엔트로피 S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함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정리는 DS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량은 뭐보다 T분의 DQ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클라우디우스 공식이고, 그러므로 고립계에서는 DS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 엔탈피 관계, 즉 연력학 제2법칙과 연력학 제1법칙을 결합시키면 우리는 DU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어떤 DU는 두 개를 결합시키면 TDS-PDV 관계가 있고, 이것을 연력학 기본식 1이라고 하고, DH는 엔탈피 변화량 DH는 TDS 플러스 VDP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연력학 기본식 2였고, 그리고 끝으로 절대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3법칙의 관계.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절대 엔트로피는 온도가 0K일 때 완전 결정체는 엔트로피가 0이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기준은 이것으로 삼는다는 것이 절대 엔트로피의 개념이고, 이것을 말로 정리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고, 모든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절대 0도, 0K에서 0이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엔트로피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엔트로피의 통계 연력학적인 정의는 S는 KLN W, S는 KLN W로 이러한 식으로 주어지고, 보면 W가 1일 때는 S가 0이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강 연력학 제2법칙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연력학 제2법칙 두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